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등기법, 이제 총설 한번 쭉 훑어봤죠.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그 등기 절차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절차를 기억하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 좀 이제 뭘까요? 좀 세부사항을 이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고 일단 그래서 보시고 그 자료 이제 4페이지 보시면 제 2편 부동산 등기법 돼 있죠. 1장에 이제 보시면 등기법 총설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써요. 자 보시면 정식 명칭은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 그랬죠. 이렇게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고 이제 1장은 언제나 이렇게 써요. 1장은 뭐 총칙 또는 총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장에 이제 총칙. 자, 우리 책은 지금 총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총설 보시고 요 총설 부분에서 이제 뭐 나오는 사항들 보시면 크게 5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등기의 의. 뭐 등기의 의는 나중에 보실 내용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제2절에 등기의 종류. 그다음 이제 3절에 등기할 대상, 등기할 물건. 또 이제 4절에 등기 효력, 5절에 유효 요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현재 뭐 등기 효력이나 등기 유효 요건 이런 파트는 나중에 이제 보실 사항이에요. 뭔가 민법과 이제 직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하세요. 총설 파트 여기는 나중에 보시면 이제 민법에서 물권법이 있죠. 물권법 총론과 이어지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총설은 민법 때문에 더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첫 번째 이제 등기의 의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하세요. 등기의 의는 우리 지적고 파트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적의 의는 아까 우리가 봤어요. 2장 타이틀이 토지 등록이죠. 3장은 지적 공부죠. 그래서 두 개를 묶으면 지적이에요. 2장은 토지의 등록, 3장은 지적 공부. 그래서 앞으로 지적의 의는 이렇게 합니다.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그게 지적입니다. 그럼 등기는 똑같은 구조예요. 등기는 보세요. 현재 지적은 토지를 그랬죠. 그럼 등기는 뭐예요? 여기 부동산을 그래야지. 부동산. 그럼 또 이제 지적법 파트에는 지적 공부 그랬죠. 등기법에는 등기부가 나올 거예요. 또 지적은 등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등기는 기록한다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자 등기의 의 나오면 이렇게 떠올리세요. 여기는 이제 부동산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이게 이제 등기입니다. 자 부동산 이제 등기의 대상. 또 이제 등기부. 등기법에 나오는 장부. 또 하나 이제 등록한다. 기록한다 이렇게. 그래서 등기의 의 나오면 떠올리세요. 부동산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이렇게. 그게 이제 가장 간단한 이제 의가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가 이제 보시면 그 등기의 이제 종류라고 돼 있어요. 등기 종류. 자, 요거를 이제 오늘은 이제 잘 볼 겁니다. 자, 등기 종류. 자, 첫 번째 대상에 따른 분류죠. 자, 아까 이렇게 해서요. 크게 지금 등기부는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3개. 등기부 제일 앞부분이 뭐다?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을구. 요 3개를 2개로 잘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표제부 등기를 거기 표시의 등기라 부릅니다. 그 다음 이제 갑구와 을구. 여기를 묶어서 권리의 등기라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표시의 등기와 권리 등기. 다른 말로는 그 표시 등기는 표제부 등기. 그 다음 이제 권리 등기는 갑구, 을구 등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용어 뜻 보시면 되는 거고 요 대상에 따른 분류는 크게 내용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왔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첫 번째가 대상이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등기를 내용으로 분류합니다. 내용. 요 파트가 이제 가장 중요해요.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다. 자, 또 그리고 요 등기를 내용으로 분류하면 다시 이제 6개가 나와요. 6가지.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기입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입등기. 그 다음 이제 변경등기가 있고 그 다음 이제 경정등기가 있어요. 변경등기와 경정등기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말소등기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멸실등기가 있습니다. 말소등기와 멸실등기 이렇게. 그 다음 또 하나 있죠. 말소회복등기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 쓰인 용어들이 등기법에 쓰이는 가장 기본 용어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입등기, 그 다음에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회복. 요만큼 이제 등기법에 쓰이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제 기입등기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요 기입등기는 종전에 없던 새로운 등기를 처음 기입하는 거. 이게 이제 기입등기예요. 종전에 없던 새로운 권리를 처음 기입한다. 여기 이제 새로운 등기를.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종전에 없던 새로운 등기를 처음으로 기입한다. 이게 이제 기입등기. 그럼 이제 자 보세요. 자 등기 한번 이제 그려볼게요. 자 이제 문제 안 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요 등기부 다 봤죠. 자 등기부를 딱 주면요 등기부를 이렇게 봅니다. 옆으로. 근데 보는 척 하다가 이상 없네요. 내려놔버려요. 이게 뭔가면 우리가 등기부는 다 봤어요. 뭐라 쓰였는지. 근데 뭔가면 등기부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잘 안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등기부에 어떤 사항이 기록이 되는지 그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요. 이 등기법 공부할 때는 주로 칠판에 등기부를 많이 그릴 거예요. 그럼 등기부 양식을 자꾸 확인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죠.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예요. 갑이 이렇게 하죠. 갑이 이제 자 부동산을 이제 처음 취득해서 등기부를 최초로 만들어요. 우리가 그걸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부릅니다.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해서 등기부를 처음 만든다. 그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제 보세요. 등기부 이렇게 합니다. 등기부를 딱 그려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요. 등기부는 제가 아까 이렇게 했죠. 크게 세 개 부분입니다. 그랬죠. 제일 앞에가 표제부. 여기는 부동산에 표시가 들어가 있어요. 표시에 관해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또 건물 등기라면 건물의 이제 뭐 종류와 구조, 면적 이런 것들. 표제부는 뭐 빼놓고 그다음 이제 자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이제 소유권은 등기부에 갑구에 올라가 있습니다. 갑구. 그리고 소유권 이외 권리, 뭐 전세권이나 저당권 이런 거는 이제 을구에 이렇게. 자, 보세요. 갑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죠. 등기부 딱 그리면 제일 앞에가 순위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위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칸이 등기 목적 그래요. 이 등기 목적이 이제 앞으로 자주 볼 건데 각종 등기의 제목이에요. 그 다음 이제 접수. 여기가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이렇게. 그 다음 칸에 이제 등기원인. 이렇게. 자, 보세요. 등기 목적이 각종 등기의 제목. 그 다음 이제 등기원인. 이 원인이 뭔가 하면 목적이 나오게 된 이유. 여기가 이제 등기원인입니다. 그 끝에 여기 이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이렇게 딱 되어 있다. 그럼 이제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부동산을 이제 처음 취득해서 나중에 좀 공부하고 하고 나면 원시취득 표현이에요. 원시취득. 그럼 이제 등기부를 이제 최초로 개설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요.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자,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여기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등기원인은 별도로 안 적어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는 갑이에요. 또 보세요. 소유자가 갑이죠. 근데 문제가 등기부에다가 갑의 이름만 딱 적어놓으면 갑이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 수가 없죠. 우리 흔히 동명이인일 수 있잖아요. 갑에 대해서 이제 뭘 기재한다? 갑의 여기 이제 성명을 딱 쓰고 그다음 이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줄을 쫙 그면 요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보존 등기. 그럼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제 이전합니다.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등기 해야죠. 그럼 소유권 등기가 또 어디다가? 또 어디에? 갑구에 해야지. 그럼 이제 순위번호는 2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렇게. 그다음 여기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등기 원인은 몇 월 며칠 매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을 적어요. 을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렇게. 그다음 이제 줄을 쫙 그어야죠. 이렇게. 자,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요게 다 기입 등기예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등기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보세요. 우리가 흔히 보던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요거 이제 기입 등기입니다. 이렇게. 자,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을이 소유자예요. 이번에 을이 병한데 이제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이제 병 앞으로 이제 무슨 등기한다? 병 앞으로 전세권 등기해야지. 또 보세요. 그러면 전세권 등기는 등기부에 어디에 등기한다? 전세권 등기는 전세권 소유권이 아니죠. 그럼 이때 이제 등기부에 이제 을구로 올라가야 됩니다. 을구. 자, 을구도 보세요. 똑같이 그려볼게요. 똑같은 구조예요. 자, 을구를 딱 그리면 이렇게 이제 똑같이 그려야죠. 이렇게. 자, 을구. 제일 앞에 무슨 칸? 똑같아요. 순위번호. 순위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칸은 이제 등기 목적. 이렇게. 등기 목적.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칸은 접수. 그리고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칸에는 등기 원인. 네, 구분하세요. 이제 등기 목적이라는 거. 등기 목적은 각종 등기의 제목 그랬어요. 등기 원인은 목적이 나오게 된 이유 이렇게. 그럼 끝에 여기 똑같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이렇게. 자, 딱 해놨습니다. 이제 보세요. 자, 그럼 을과 병이 이렇게 이제 전세권 설정 계약을 딱 하면 이제 전세권 등기를 해야죠. 이렇게 합니다. 순위번호는 1번. 등기 목적은 전세권 설정 이렇게. 그다음 여기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이렇게. 자, 등기 원인은 몇 월 며칠 전세권 설정 계약입니다. 설정 계약. 또 올려보세요. 그러면 전세권 등기할 때 가장 궁금한 사항은 뭘까요? 자, 전세금이 얼마냐? 그거 이제 적어야죠. 전세금 1억이에요. 그럼 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요. 범위를 적어야 돼요. 보세요. 그러면 1필의 토지, 1개의 건물이다. 그럼 전세권인데 다 써야 됩니까? 절반만 써도 되겠죠. 그래서 범위를 적어야 돼요. 기간은 적을 수도 있고 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범위예요. 이렇게. 전부 이렇게. 그다음 이제 전세권자가 누구다? 병이죠. 자, 병. 병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렇게. 그다음 이제 줄을 쫙 그어야죠.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 자, 그럼 또 여기서 보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 요거 기입 등기다, 기입 등기 아니다. 이것도 새로운 등기죠. 그럼 기입 등기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흔히 보던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전세 설정. 요게 다 이제 기입 등기입니다. 이렇게. 또 보시고 이렇게요. 요 파트를요. 기입 등기와 그외 등기라고 두 개로 자를 수도 있어요. 기입 등기와 그외 등기. 이렇게. 뭔가 하면 나머지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 요게 뭔가면 기입 등기한 후에 기입 등기에 변화를 주는 것들이에요. 기입 등기 변화를 주는 거. 요게 묶어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를 좀 잘라봐야죠. 이렇게 합니다. 이제 변경, 경정 두 개를 묶어요. 그럼 이제 말소, 멸실을 두 개 묶어요. 이렇게. 회복 등기를 하나 자릅니다. 이렇게. 뭔가 하면 요 두 개가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해줘. 자, 그러면 변경, 경정은 공통점이 이거예요. 등기부와 현실이 일부가 불일치합니다. 등기부와 현실이 일부가 불일치. 근데 보시고, 근데 보시면 말소 등기나 멸실 등기는 여기는 전부예요. 전부. 이렇게. 그다음 이제 말소 회복 등기. 얘는 대상이 전부 또는 일부예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 이렇게. 그럼 이제 공통점이 있죠. 다시. 자, 변경, 경정은 등기부와 현실이 일부가 불일치한다. 일부 불일치. 근데 이제 불일치하는데 이유가 달라요.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일 때. 후발적. 그때는 변경 등기랍니다. 변경 등기. 또 이제 등기부와 현실이 일부 불일치한다. 불일치 이유가 원시적 사유라면 그때가 경정 등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보시면 후발적, 원시적 나왔죠. 이 차이점 뭡니까? 자, 후발적이라는 말은 등기부와 현실이 일부가 불일치한다.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이죠. 그럼 뭔가 하면 처음에는 등기부와 현실이 일치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바뀌었더라. 그게 후발적이죠. 또 이제 원시적 그래서요. 그러면 여기는 등기부와 현실이 일부 불일치인데 처음부터 잘못 적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때가 경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해하세요. 후발적, 원시적. 그럼 이제 대입시험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을 앞으로 등기했죠. 자, 근데 처음 등기할 때 을이라는 사람이요. A시에 살았어요. A시. A시에 주소가. 근데 이제 그럼 등기부에 을의 주소가 A시로 이제 등기가 됐죠. 근데 그 후에 보세요. 을이요. 자기 집을 전세를 놓고 이제 B시로 이사 갔어요. B시로. B시로 이제 이사를 가버리면 보세요. 주소가 바뀌었죠. 근데 문제는 2번 등기, 을의 등기, 요 등기에서 뭐만 바뀌었다. 뭐만? 주소만. 일부지, 일부. 근데 여기는 불일치 이유가 원시적, 후발적? 요게 후발적이죠. 처음에 일치했다가 나중에 이사감으로 불일치하니까. 요때가 무슨 등기다? 요게 변경 등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제 을. 자,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 을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등기 명의냐 부를 거예요.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등기 명의. 또 그리고 여기서 을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거 묶어서 등기 명의인 표시라 불러요. 등기 명의인 표시. 그죠? 그럼 다시 보세요. 이제 등기 명의 표시를 바꿔야죠. 이렇게 합니다. 이때 이제 이 등기 목적에 딱 적어요. 등기 목적에 2번 등기 명의. 등기 명의. 을이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이렇게 들어와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왜? 후발적이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로 쓰고. 자, 보세요. 을이 이사 갔죠? 적어야지. 여기다 이제 몇 월 며칠 전거. 자, 전거란 말이 거소를 옮겼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새로운 주소가 B시. 그럼 이제 요게 줄을 쫙 끄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봐요. 여기서 2번 소유권 이전. 그러면 2번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이 두 개는 똑같은 등기다, 별개 등기다. 똑같은 등기죠. 을의 주소가 뭐에서 뭐로? A시에서 B시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요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세요. 2번 등기에서 요 A시. 요 A시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지. 이렇게 지워버려야죠. 이렇게. 그럼 또 하나 문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2번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요거는 2번 등기랑 똑같은 등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순위번호는 3번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똑같은 등기니까. 여기가 이제 순위번호가 이제 여기 2-1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던 변경 등기입니다. 자, 또 이제 자,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을이요. 처음부터 B시에 살았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문제가 뭔가면 등기간이 모르고요. A시라고 잘못 적었어요. 자, 처음부터 B시에 살았는데 등기부에 A시라고 잘못 적었더라. 그럼 그거는 불일치 이유가 원시적, 후발적. 그게 원시적이죠. 그때가 무슨 등기다? 그때가 경정 등기를 해야지. 이렇게. 2번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적어요. 등기원에 등기간에 차고 이렇게. 그 다음 B시입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나머지. 그래서 뭔가는 요거예요. 후발적, 원시적. 이런 단어를 주의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 또는 이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세요. 자, 을은 소유자고 병은 전세권자죠. 근데 그 후에 이렇게 했어요. 그 후에 을이 병한테 딱 갔습니다. 야, 전세금 좀 올려줘 이렇게 합니다. 전세금을 5천만 원 올리래요. 그래서 병이 전세금을 5천만 원을 올려줍니다. 그때는 무슨 등기한다? 자, 보세요. 1번 등기에서 뭐만 바뀌었다? 전세금만. 일부죠. 또 원시적, 후발적. 증액이니까 후발적이지. 이렇게 하죠. 그때 이제 등기 목적 1번 전세권 변경 이렇게. 그럼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로 쓰고 등기원인은 몇 월 며칠 증액 계약 이렇게. 그다음 이제 1억 5천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보시면 또 하나 말 나온 김에 지금 등기가 병밖에 없죠. 권리인이. 그러면 1억 5천을 1번을 다 만들어도 돼야 한대요. 어차피 병밖에 없으니까. 1억 5천을 다 만들어도 됩니다. 그때는 1억 원은 싹 지워버려요.
그때 순위번호는 여기 1-1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변경 등기. 자, 또는 자, 전세금이 처음부터 1억 5천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등기간이 모르고 잘못 적었어요. 1억이라고. 그때는 불일치유가 뭐다? 그게 이제 원시적이죠. 무슨 등기? 1번 전세권 경정 이렇게. 그럼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쓰고, 그럼 이제 뭐 등기원인은 뭐 신청인의 차고, 또는 이제 병이 신청 잘못했더라. 신청인의 차고 이렇게. 그럼 1억 5천입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차이점은 여기에요. 원시적, 후발적. 요거 이제 구분하세요. 이렇게. 그럼 또 이제 자,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입니다. 말소와 멸실. 이것도 구분해야지. 자, 노지문. 말소 멸실은 전부예요. 전부인데 이렇게 합니다. 말소 등기는 여기는 등기 원인이 전부가 소멸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 자, 또 여기서 보세요. 자, 등기 원인이 나왔습니다. 그럼 등기 원인이 뭐예요? 등기 원인이 여기 몇 월 며칠 매매, 몇 월 며칠 계약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게 이제 우리는 등기 원인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등기 원인이 전부가 소멸했을 때 전부. 자, 보세요. 자, 합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등기 딱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보세요. 그 후에 지금 이제 후에 보니까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또 매매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럼 매매가 무효나 취소가 딱 돼버리면 더 이상 의뢰 등기 요거는 등기부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있을 필요가 없죠. 그때가 무슨 등기? 그때가 말소 등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3번 딱 쓰고 3번. 2번 소유권 말소 이렇게. 근데 등기 원인은 뭐 계약의 무효, 계약의 취소라고 말소 등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2번 등기를 싹 지웁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등기부를 딱 보다 보면 등기부에 이렇게 권리가 지워진 게 있죠. 그게 말소 등기예요. 근데 보면 언제나 밑에 말소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제 지우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또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을은 소유자, 병은 이제 전세권자죠. 근데 그 후에 시간 쭉 흘러서 계약이 만료했어요. 이제 계약 만료하면 이렇게 합니다. 병이 을한테 전세권 말소할 서류를 줘요. 서류를 주면 을이 병에게 전세금을 줍니다. 그럼 이제 돈 받고 이사 갔어요. 그럼 병이 이사를 가버리면 더 이상 1번 등기는 등기부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있을 필요가 없죠. 무슨 등기? 그때가 말소 등기. 그냥 지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위번호 2번 이렇게 2번 등기 목적에 1번 전세권 말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등기 원인은 뭐 존속기간의 만료, 계약기간의 만료라고 말소 등기를 하고 자, 그 다음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그 이제 1번 등기를 싹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소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제 해당 등기를 지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말소 등기예요. 자, 또 이제 보세요. 을이 소유자죠. 을이 정한테 가서 돈을 빌렸어. 1억 원을. 그럼 이제 담보 제공해야죠. 그래서 을이 정한테 담보 제공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순위번호 3번 등기 목적에 저당권 설정하고 쭉 적었어요. 저당권 했다. 근데 그 후에 을이 정한테 1억을 갚아버렸습니다. 1억을 갚아버리면 더 이상 저당권 등기는 있을 필요가 없죠. 무슨 등기한다? 그치. 그때가 말소 등기. 자, 순위번호는 4번 쓰고요. 그다음에 3번 저당권 말소 이렇게. 그럼 이제 등기 원인은 몇 월 며칠 변제라고 말소 등기를 하고 3번 뒤에 어떻게 한다? 3번은 지워야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자, 말소 등기는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 이렇게 써요. 그래서 뭔가 하면 여기는 주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됐을 때 이때 말소 등기입니다. 또는 전세권에서 계약이 만료했을 때, 저당권에서 변제했을 때 이때가 주로 이제 이렇게 말소 등기가 실행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세요. 등기 원인이 전부가 소멸했다. 이렇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멸실 등기. 멸실도 전부예요. 자, 멸실은 이제 뭐가 전부냐? 여기는 부동산이 전부 멸실. 부동산이 전부 멸실. 자, 보세요. 자, 을은 소유자고요. 병은 이제 전세권자죠. 뭐 이따 치고 등기 이따 치고. 근데
을의 건물에 불이 났어요. 건물이 이제 다 타고 없어졌다. 그럼 건물이 불타고 없어지면 더 이상 등기부는 이제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겠죠. 그때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표제부 있죠. 제일 앞장. 표제에 적어요. 위 건물 멸실했음.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자, 을의 소유권, 병의 전세권. 있을 필요 없겠죠. 그때 이제 다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멸실 등기는 이렇게 부동산이 전부멸실이에요. 그러면, 자, 멸실 등기 딱 하고 나면 더 이상 등기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겠죠. 창고에 이제 싸놔야 되겠죠. 이렇게. 이걸 폐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제 가서 이렇게. 부동산이 전부멸실. 그럼 이제 이런 건 어때요? 자, 보세요. 자, 을소유 건물입니다. 이렇게 5층짜리예요. 건물이다. 근데 어느 날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예를 들어서 5층만 휙 날아갔습니다. 5층만 이제 휙 날아가 버리면 이때는 무슨 등기한다? 무슨 등기? 자, 건물 보세요. 전부 일부. 일부치. 원시적 후발적? 요거 후발적이죠. 그때가 변경 등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건물이 이제 전부가 이제 멸실하면 전부가. 그때가 멸실 등기 이렇게. 차이점을 구분하세요. 이렇게. 멸실 등기. 그래서 부동산이 전부. 또 이제 자, 말소회복. 여기 대상이 특이하게 전부 또는 일부죠. 전부 대 일부 된다. 다시 보세요. 여기는 등기의, 자,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렇게요. 부적법 말소했을 때 포인트예요. 부적법 말소. 요 말을 빠뜨리면 안 돼요. 부적법 말소. 자, 보세요. 지금 전세권 등기에서 계약 기한이 만료하면 무슨 등기한다? 말소 등기죠. 근데 이제 보세요. 지금 병이 이제 전세권자입니다. 을은 소유자. 근데 전세권이 기간이 한 1년 남았습니다. 기간이 1년 남아있다. 자, 그런데 요 을이 보세요. 을의 집에 전세권 등기가 딱 돼 있으면 아직 말소 안 했다 치고 등기 딱 돼 있으면 요 을이 은행 가서 대출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출 받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요 을이 병의 서류를 위조를 딱 해요. 병의 서류를 위조를 딱 해서 등기소에 딱 가서 병의 등기에 전세권 무효를 주장합니다. 또는 취소를 주장해요. 그러면 문제가 을이 와서 등기소에 병의 등기에 무효를 주장하면 이 등기한이 보세요. 을의 서류를 똑같이 위조해 왔어요. 서류 똑같이. 그럼 이제 이 병이 등기한이 속아가지고요. 이렇게 하겠죠. 순위번호 2번 쓰고요. 등기 목적에 1번 전세권 말소라고 등기합니다. 그럼 저요. 등기한이 뭐 계약의 무효나 계약의 취소라고 말소 등기를 하고 해당 등기를 싹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 병에 전세권은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이게 지금 부적법 말소예요. 그럼 만약에 보세요. 지금 병의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는데 이때는 전세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하면요. 더 이상 등기부에 이제 남아있을 등기가 있다 없다. 그런 등기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병의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면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하는 거예요. 자, 등기는 없지만 권리는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또 보세요. 그래서 병이 딱 보니까 자기 등기가 지워지고 없어졌어요. 병이 이제 무슨 등기한다? 이때 이제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자, 지난 시간에 한번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등기할 때 원칙은 공동 단독. 원칙은 공동입니다 그랬죠. 그럼 보세요. 병이 을한테 내 등기 왜 지웠냐? 회복하게 따라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을이 따라와야 하나요? 안 따라오겠지. 그때는 이렇게 해요. 그때는 이 병이 법원에 딱 가는 거예요. 법원 가서 이제 소송 제기합니다. 법원 판결 나와요. 자, 병의 등기가 부적법 말소되었으므로 병의 등기를 회복하라. 그럼 이제 판결 딱 받으면 이제 판결 가지고 병이 이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이렇게 단독. 그럼 이렇게 하죠. 자, 보세요. 순위번호에 3번 적어요. 3번 이렇게. 등기 목적은 1번 전세권 말소 회복. 이렇게.
1번 전세권 말소해보. 그럼 여기다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쓰고, 그럼 이제 등기 원인은 보세요. 자, 병이 판결받아왔죠. 저거요. 몇 월 며칠 판결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줄을 쫙 긋고 1번 등기를 똑같이 옮겨줘요. 여기 적어요. 등기 목적 전세권 설정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1번 등기 같은 경우 옛날에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있죠? 요거 그대로 기재합니다. 이렇게. 또 그리고 여기 옛날에 몇 월칠 계약이죠? 요것도 그대로 이렇게 적어요. 여기 있는 사항도 동일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 순위번호가 몇 번. 자, 4번 쓰면 돼요, 안 돼요? 4번을 쓰면 중간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쓰면 순위가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번은 아니죠. 여기 이제 몇 번으로 쓴다? 여기는 1번입니다. 이렇게. 1번이야. 왜? 1번으로 써야 병이 이제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요게 이제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뭔가 하면 여기서 현재 내용에 따른 분류. 이제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 회복. 요만큼이 우리가 쓰는 등기법에서 가장 기본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시고 이렇게 하세요. 또 하나 뭔가 하면 등기부를 그리는데 이 등기부를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공부하실 때 등기부를 봐야 돼요. 등기부를 봐야 어떻게 등기하는지 좀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등기부 내용도 같이 확인하세요. 이렇게. 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 보세요.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 회복. 용어 정의는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그래서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 그래서 이제 그 6가지 용어 정의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등기를 효력에 따라 분류했죠. 그래서 붙였고, 자, 세 번째 효력에 따른 분류입니다. 효력에 따른 분류는 뭔가면 이제 각종 등기를 등기부에 등기했을 때 물건이 변동을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효력에 따른 분류. 다시 이제 두 가지. 그래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뭔가 하면 종국 등기. 여기 있는 거. 이게 다 종국 등기예요. 등기부에 등기하면 등기부에 쓰인 대로 물건이 변동해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등기는 종국 등기예요.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물건이 변동하더라. 종국 등기 이렇게. 또 이제 예비 등기. 예비 등기는 뭔가 하면 등기부에 등기했지만 물건이 변동하지 않더라. 이게 이제 예비 등기입니다. 다시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가등기가 있고요. 가등기. 또 하나가 이제 처분 제한 등기가 있습니다. 처분 제한 등기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뭐 가압류, 가처분 이런 말.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던 이제 처분 제한 등기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이렇게. 보세요. 자, 가등기 파트인데 여기 하나. 자. 앞으로 이제 가등기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등기는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뭐 가장 이제 대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 아들한테 이렇게 했죠. 시험 붙으면 사무실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시험 붙으면 사무실 주기로. 근데 보세요. 약속 오늘 했어요. 근데 아들 을 공중에 시험 언제 붙어요? 약속 오늘 했으니까 이 아들 을은 내년 10월 달에. 그러면 내년 10월 달에 을이 시험에 딱 붙으면 갑한테 사무실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때 보세요. 근데 문제가 뭔가 내년 10월에 주기로 했어요. 그럼 권리가지 발생을 했다 안 했다?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들 을은 아버지 믿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험 딱 붙었죠. 시험 붙고 나서 내년 10월 달에 갑한테 자, 사무실 주세요. 딱 그랬습니다. 이 갑이 그러죠. 미안하다. 딴 데 팔았다. 이렇게 하면 을이 병한테 가서 사무실 달라. 내 거다.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때 이제 뭔가 하면 문제 이거예요. 을이 약속은 오늘 했어요. 근데 을에게 권리 발생이 언제 한다? 내년 10월 달에. 그럼 이제 그럼 보세요. 내년 10월 달에 이제 을이 시험 딱 붙으면 갑한테 사무실 달라 요구할 수 있죠. 그 권리를 미리 좀 지키자 그 뜻입니다. 그게 이제 가등기예요. 흔히 이렇게 해요. 청구권 보전 가등기. 뭔가 하면 장래 행사할 청구권을 미리 좀 지키자 그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청구권
보전 가등기. 그럼 이제 하나 보실래요? 이제 등기부. 자, 아버지가 갑이죠? 소유자예요. 자, 이렇게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등기 형태 한번 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또 똑같이 앞에 이제 순위. 이렇게. 그 다음 칸에 이제 등기 목적. 이렇게 써요. 등기 목적. 그 다음 이제 접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이렇게. 그 다음 칸 이제 등기 원인. 마지막에 여기 이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그럼 이렇게. 갖고 오니까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이렇게. 그럼 등기 원인은 빈칸. 소유자는 갑이다. 갑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렇게. 등기합니다. 있고 그 다음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해서요. 시험 붙으면 사무실을 주기로 했죠. 이제 시험에 붙었다 안 붙었다. 아직 안 붙었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못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을이 시험 붙으면 갑한테 사무실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 권리를 미리 좀 지키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하는 거예요. 자, 순위번호 2번이에요.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가등기. 정식 명칭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입니다. 줄여서 얘기해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다. 그 여기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쓰고. 자, 등기 원인은 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나한테 사무실 주기로 했죠. 증여죠. 사무실 줬다 안 줬다? 안 줬지. 이게 증여 예약. 몇 월 며칠 예약. 또는 이제 매매 예약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을 적었습니다. 을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그 다음 이제 줄을 쫙 그어야죠. 이렇게. 자, 가등기했습니다. 자,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아니죠, 아직. 근데 뭔가 하면, 보세요. 예비등기 이렇게 했어요, 예비등기는. 등기부에 등기했지만 권리가 변동하지 않더라. 그래서 예비등기입니다, 이렇게. 예비등기. 나중에 우리 시험 붙으면 그때 이제 사무실 달라. 요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가등기 나오면 떠올리세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시험 붙으면 사무실 준다. 라고 약속을 했을 때. 을의 권리가 이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게 이제 가등기입니다, 이렇게. 명칭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자, 처분 제한. 요 처분 제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여기는 우리 흔히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현재 어떤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미리 좀 지킬 필요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용어 뜻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효에 따른 분류. 그럼 이제 또 자, 네 번째. 등기를 이제 방법으로 분류한다. 또는 뭐 이렇게 해요. 형식에 따른 분류다. 형식. 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여기는 이제 다시 두 가지. 이는 주등기가 있고 이제 부기등기가 있다. 또 주등기. 이 주등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독립등기라 불러요. 이렇게. 그다음 부기등기. 여기 가지고 보세요. 주등기. 자, 부기등기인데 여기 순위번호가 지금 보시면 1, 2 들어와 있죠. 이게 주등기예요. 뭔가 하면 대부분의 등기는 주등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부기등기라고 들어와 있어요. 부기등기. 요거예요. 2-1번. 보세요. 자, 2번은 소유권 이전 을이었고요. 을의 주소가 바뀌었더라. 그때 얘기했죠. 2번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몇 월 며칠 점거. 새로운 주소 B씨 적었다. 그러면 2번 등기랑 밑에 등기는 똑같은 등기다, 별개 등기다. 똑같은 등기예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요. 주등기와의 동일성, 연속성을 위해서 이렇게 부기등기로 합니다. 이렇게. 명칭이 가세요. 여기 이제. 자, 주등기는 순위번호가 이제 1, 2, 3, 4 들어온다. 그럼 이제 부기등기. 요게 이제 1-1, 2-1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부기등기. 요 부기등기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단골 문제예요. 부기등기가 이제 언제 행해지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여기요. 이제 등기 종류 보셨는데 요 등기 종류. 여기 쓰인 용어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장 기본 용어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해서요. 첫 번째는 대상에 따른 분류. 표시의 등기와 권리 등기. 그 파트는 뭐 큰 내용 없습니다. 용어 뜻만. 그럼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 이제 기입 등기에 나왔고, 그 다음에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회복. 그리고 거기에 쓰인 용어들이 가장 기본 용어예요. 여기. 정확히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등기를
효력에 따라 분류한다. 이거 이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종국 등기는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물건이 변동하더라. 그게 종국 등기. 예비 등기는 등기부에 등기했지만 물건이 변동하지 않더라. 이게 예비 등기. 그리고 이제 가등기와 처분자 있고, 자, 이렇게 하세요. 가등기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아들한테 시험 붙으면 3일 주기로 약속을 했더라. 그러니까 시험 붙으면 그랬잖아요. 시험이 안 붙었으니까 우리 이제 아들 우리 무슨 등기한다? 가등기한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자, 방법에 따른 분류. 다시 여기 이제 두 가지. 주등기와 부기등기.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주등기가 이제 이거예요. 1, 2, 3, 4. 그럼 이제 부기등기가 이제 1-1, 2-1. 그래서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와의 동일성, 연속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등기할 대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